둘이 앞에 야구 취재 45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한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승호입니다. 예. 아주 관심 컸던 항저우 예. 아시안게임 최종 대표팀 24명 명단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가 됐잖아요. 네. 기본 25세 제한의 와일드카드도 29세 이하였고요. 유준일 대표팀 감독과 선발 주최였던 전력강화위원회 고심이 아주 굉장히 컸던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선발 과정의 뒷얘기와 유준일 감독과 전화통화하셨죠? 예, 네, 했죠. 네. 유준일 감독부터 들은 얘기, 구체적인 운용 계획까지 모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이 전망했을 때 예. 그때도 가장 관심 모았던 부분이 포수였잖아요. 예. 포수로 와일드카드 하나 뽑아야 되지 야, 않겠냐 이랬는데 저희는 뭐 포수 와일드카드 후보군이 네. 사실 눈에 딱 들어오는 자원은 없었어요, 네.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경험이 포수는 있으시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제대회에서 특히 네. 뭐 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와일드카드에서 선발 투수 2명 그리고 포수 1명을 뽑을 것이 거의 뭐 확실하다 이렇게 네네네. 사실은 전망을 했는데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틀렸습니다. 하나가. 예, 저희가 선발 투수 2명은 뭐 NC 구창모 그리고 네, 롯데 그렇죠. 박세웅 선수는 예상을 했고 예상한 대로 나왔고요. 네네. 근데 포수가 와일드카드 없이 NC의 또 김영준, 네. 예 그리고 키움의 키움의 김동원 선수였습니다. 좀 놀라웠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예. 김영준, 김동원으로 간 예, 거예요? 다른 근데 선수들 유중일 감독도 통화를 했지만 제가 네. 강화위원 몇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대뜸 이제 저한테 이제 되묻는 게 와일드카드 후보군에서 한번 추천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게 좋겠냐라고. 예, 네. 이게 뭐 사실 돌려서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와일드카드 후보군 중에 누구도 25세 이하의 지금 뽑아놓은 포수보다 낫지 않다. 확연하게 난 포수는 없다. 네네네. 와일드카드로 포수를 뽑으면 그 선수를 주전으로 써야 되는데 네. 그런 감이 없다는 거고요. 김영준 선수를 주전으로 보는 거죠. 네. 예, 1999년생 김영준 그리고 2004년생이죠 김동원 선수는 김동원 선수. 예 그리고 올해 신인입니다. 그래서 김영준 선수는 지난해 3루에서 십자인대 수술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회복을 하고 좀 괜찮았는데 또 예, 발목을 최근에 다쳤습니다. 그래서 재활 중이긴 한데 대회가 3개월 한 반 정도가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팀이 예상을 하건데 그 정도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포수를 뽑는 데는 이제 김동수 강화위원의 역할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김동수 강화위원이 저 SBS 스포츠 해설위원이고 네네. 국가대표 출신이고 뭐 KBO 리그에서 레전드 포수 출신이죠. 그래서 네. 사실은 김영준 선수 추천 목소리가 지금 내부에서 있었고 유중일 감독도 상당히 좋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김동수 위원이 조금 긴 호흡으로 퓨처스 리그를 쫓아다니면서 김영준 선수 이제 인사이드 워크 그리고 또 등등해서 포수로서의 움직임을 아주 세밀히 살펴봤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 받는 거예요. 잘 받는 거. 예,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받고 이게 받는 게 뭐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받는 자세부터 해가지고 기본기인데 그게 가장 좋은 포수가 김영준이다. 일단 6경기를 이제 아시안 게임 가서 해야 되는데 네네네. 어쨌든 큰 기복 없이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선수가 김영준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영준 주전에 김동원이. 이게 김동원 선수 낯설 겁니다. 김동원 선수가 사실 올해 신인이에요. 근데 네. 신인이 사실 1군에 올라와서 첫 해에 이렇게 그 출전 기회를 많이 잡는 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 키움에서 40경기 이상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고척경기 가면은 야 이게 김동원이를 아시안 게임 그 엔트리에 넣으려고 팀에서 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설마 했는데 평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원 선수를 사실은 미래 가치를 보면은 네네. 그 KBO 리그에서 톱으로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번 아시안 게임이 뭐 금메달 목표는 당연하지만 네네네.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세대 교체라는 게 있잖아요. 하드라는 게. 그래서 그냥 어중간한 선수를 뽑느니 진짜 지금 뭐 포수 중에 차세대 리더를 할 수 있는 자원을 데려가자. 그래서 김동원 선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예.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는 게 2018년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9순위로 지명받았거든요. NC에. 예. 그러니까 NC가 2차에서는 가장 윗순위에서 뽑은 거죠. 1라운드 포수는 상당히 유망한 거죠. 네네네. 예. 그때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당시 유영준 뭐 스카우트였다가 단장까지 예. 유영준 감독의 평가도 굉장히 이 안정감이 있고 기본기가 예, 잘 예, 되는 보수라는 예.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NC가 그때 굉장히 포수
포수가 없어 고민했는데 김태구 선수 군대 가야 됐죠 이러고 예. 구멍이 나 있을 때 그때 김영준이 메우면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양의지 선수가 오면서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영준 선수가 상무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김영준 선수가 차세대 NC 안방을 이끌 유망주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적어도 뭐랄까 가지고 있는 포텐셜 이런 것도 충분히 한 선수라고 보여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와일드카드를 고민을 해도 이 지금 김영준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정도로 리그 전체에 포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제가 뭐 유중일 감독 그리고 이제 강하위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대 포수가 없다. 무슨 나이 어린 23세 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20대 전체를 통틀어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사실은 만 29세 제한을 뒀잖아요. 와일드카드 이제 대상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30살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거기 그 대상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건 우리 지난번 방송할 때 정보군 선수전도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거 저희가 그 안에서 추진 거죠, 막. 그런 건데 10개 구단 주전 포수 중에 9개 구단 주전이 30대 초반에서 중후반까지 이렇게 대부분 중후반이죠. 대부분 중후반.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간은 좀 이렇게 조금 잡아먹겠지만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그 맏형이 큰형이죠. 1985년생. 85년생. 삼성 강민호입니다. 우리 나이 39.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1986년생 키움 이지영. 셋째 1987년생 두산 양의지죠. 이 선수까지는 30대 중후반 그룹이기 때문에 초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기자로 따지면 저희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은퇴했어요. 은퇴했어야죠. 그리고 코치 수업 받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실 베테랑급인데 이 형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리게 보이는 하나 최재훈, SSG 김민식 선수가 1989년생입니다. 3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LG 박동원, NC 박세혁, KT 장성우. 1990년생. 그 30대 그룹의 막내 기수랄까? 런 선수가 롯데 유강남인데 199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30대가 많고 유일하게 20대 주전 포수가 있는데 기아의 한승택 선수고요. 1994년생인데 우리 나이로는 지금 뭐 30이죠. 그런데 올해 조금 부진해가지고 사실은 신범수 선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승택 선수가 뭐 경기력이 좋았으면은 뭐 와일드카드 대상이 됐겠지만 뭐 그런 이제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BO 리그의 안방의 현실은 너무 중후해졌다. 사실 그래도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엔트리 전망할 때 그럼 한승택이 그래도 와일드카드 뽑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포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KBO 리그에 그 포수 레벨들 보면은 이게 층층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10년 공백인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아무도 없다는 뜻인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수가 FA에 나오면은 주전급 포수가 나오면은 그냥 시장이 뜨거워지는 게 그냥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시장의 원리입니다. 없어요 포수가. 지난 겨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이전트랑 통화를 했어요. 에이전트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 했더니 에이전트 평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수들은 뭐 이렇게 포수뿐만 아니라 여러 포지션들이 이렇게 특정 시기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다고는 해요. 한때는 뭐 내야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내야수들이 확 컸다가 그 다음에 한쪽 공백을 두고 뭐 이 투수가 확 올렸다가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몰림 쏠림 현상이 있고 지금은 그 10년 사이에 포수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단들이 이 주전 포수, 확실한 주전 포수가 없을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 이런 걸 갖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겨울에도 포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비싸게 움직였잖아요. 지난 겨울에 보면은 양의지 선수가 NC에서 수상 그렇죠. 52억 원. 6년에 총액 152억 원의 계약을 했죠. 역대 최고 액수였죠. 그리고 롯데 유강남 뭐 80억 받았고 LG 박동원 4년 뭐 65억 해서 NC 박세호까지 다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대체 자원이랑 대체 카드로 메울 구단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여러 행보가 있었는데 LG가 박동원을 선택한 거는 거의 로또가 맞은 거다. 이 정도까지 활약을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 안 했죠. 근데 사실은 포수들은 볼배합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뭐 포수의 인사이드 워크 그리고 뭐 이루 도루 저지 능력, 프레이밍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지만 공격력이 좋으면은 약점이 상쇄가 되거든요. 양의지 선수가 사실은
왜 약점이 없겠어요? 앉아가지고. 포수도 잘 보긴 하지만 안방에서. 요즘은 예, 포수는 기간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허리 좀 아프고 예, 하니까. 그런데도 네. 양의지의 포수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 잣대에 잘 안 오르는 게 공격력이 워낙 좋기 때문인데 박동원 선수는 사실 지난 겨울에 기아와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협상이 어렵다는 거를 사실 LG가 감독이 바뀌면서 연경혁 감독이 미리 캐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 포수였던 유강남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했는데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LG 입장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박동원을 데려오겠다고 어떻게 플랜을 잡은 것 같고요. LG 내에서는 사실은 유강남 선수에 관해서 조금 볼배약 같은 이슈도 있었어요. 가을 야구에서 뭐 네네네. 조금 그 재작년에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전이죠. 페르난데스 선수한테 임창규 선수가 직구로 이제 홈런 맞은 게 있었고요. 작년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정용 선수가 던질 때 임지열이죠. 맞아요. 직구로 들어가서 홈런을 맞았을 때 데미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LG는 좀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 여파가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는 LG에는 박동원 영입에 좀 로또가 맞은 결과로 나타난 거죠. 예. 포수가 양의지가 4년 전에 한번 대박이 났고 예. 그리고 뭐 강민호 이어 계속 대박이 났기 때문에 요즘 고교 선수 중에는 이 재능 있는 선수 중에 포수하겠다는 선수 좀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 이 공백이 있는데 지금 하나씩 둘씩 들어오는 선수들 중에는 굉장히 괜찮은 예. 포수 있어요. 김동원도 이제 그런 예. 선수 중에 한 명일 거고 포수가 또 한번 자리 잡으면 예. 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메리트도 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 대표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포수도 와일드카드를 안 뽑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수를 생각보다 많이 뽑았어요. 예, 보통 뭐 직전 대회도 그렇고 2014년 인천 대회에서도 그렇고 투수를 11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이번에 12명을 가지고 한 왔어요. 명을 늘려서. 야수 중에 뽑을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아서 차라리 투수 한 명을 더 가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답니다. 예. 사실 그 에이전트가 지적한 그 부분이었어요. 아, 예,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예. 포수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쏠림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때는 외야수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을 때가 있었고 예. 그 한동안 또 투수가 없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제 예. 언제까지 뭐 유현진, 김광현, 양현종이 이러다가 한동안 공백 이후에 최근에 이제 뭐 이일이, 김진우, 문동주, 김서현 이런 좋은 선수이 나온 것처럼 지금 아주 어린 축에서는 좋은 투수 쪽으로 쏠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리그에서 가장 공백인 포지션 중에 하나가 포수뿐만 아니라 외야수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도 외야수 없잖아요. 외야수가 사실 딱 3명만 데려가잖아요. 네네네. 이정우, 네. 최지훈 그리고 와일드카드로 외야수를 뽑았잖아요. 그 와일드카드 포수가 승무에서 나오고. 이제 뭐 이제 제대를 했겠네요. 했는데 최원준 선수죠. 그만큼 외야수 20대 이하 선수에도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줘요. 실제로 예. 그 공백에 외야수 공백이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적지 않아서 국가대표를 꾸리더라도 외야수 예. 꾸리려면 또 막 무슨 30대 중후반 선수들을 외야수를 예, 꾸려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리그에는 외야수도 없고 포수도 없고 이런 예. 포지션 쏠리면서 이게 어쩌면 한국 야구의 저변을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네. 노시환, 네. 문보경, 한동희를 다 데려갈까 둘만 데려갈까 이런 좀 퀘스천 마크를 네, 던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사실 한동희 선수가 이제 뭐 탈락을 했죠. 그런데 한동희 선수가 대표팀 엔트리 최종을 발표하기 전에 한 보름 전만 해도 그래도 후보군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동희 선수가 그 시기에 부진했어요. 올라운드 타다가 주저앉았고 네. 뭐 유승일 감독 비롯해서 강하위원들의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가 이제 팀에서 2군으로 내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뽑기가 정말 어렵죠. 주최 측에서는요. 그 선수의 최근 2개월을 볼 것인가 아니면 최근 2년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대회가 3개월 그렇죠. 반 뒤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작년에는 3할타를 쳤고요. 네. 뭐 홈런 뭐 작년 14개 쳤고 그 직전 시즌 17개 쳤고 또 10개 이상 계속 쳤는데 이전 페이스만 보면 한동희 선수가 들어가도 남죠. 또 우타가 좀 희귀한데 우타자였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막판에 2주의 그 어떻게 흐름이 한동희 선수의 어떻게 발탁 여부를 가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군 가서 잘 치고 있죠. 2군에서 바짝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발표한 다음에 페이스가 극도로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이게 한동희 선수의 뭐 운명일지 네네. 어떨지 이제 봐야 되고.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뭐 부상 이슈가 발생하면 뭐 예. 교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근데 유준 감독은 어쨌건 야수 출신이고 내야수 출신이잖아요. 이제 야수 운영을 어떻게 하려할지가 좀 궁금해요. 예. 투수는 뭐 충분히 이제 12명 뽑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예. 치고. 유준희 감독은 어떻게 플랜 A로 네. 3루수는 노시환, 1루수는 문보경입니다. 아, 그게 낫다. 예, 문보경 선수가
올해는 1루수 출전을 안 하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1루수로 상당히 3루수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전 횟수가 많았어요. 3루 수비도 못 먹으면 좀 낫지 않나요? 예, 근데 그래도 1루를 노시만 쓰는 것보다는 1루를 못 예. 먹어 쓰는 게 낫다라는 예, 그런 판단을 판단이 하죠. 경험이 더 많다고 보는 거고요. 주전 라인업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유격수는 박성환, 네. 그리고 이루수는 김혜성, 김혜성. 그리고 좌익수는 최지훈이 쓸지 이정우가 쓸지 봐야겠죠. 네, 네, 중견수 두 선수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우익수가 최원준. 최원준이 좌익수 쓰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우익수가 더 익숙할 것 같고 예, 이렇게 이정후가 좌익수도 되고 예. 체중이 빠르니까 고 선수는 좌익수 고 중견수는 이제 코칭 스태프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사실은 주전 라인업은 나와 있고 지명 타자가 강백호입니다. 그렇겠죠. 예,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야수가 딱 2명 남아요. 그래서 뭐 유격수 백업인 김주원, 네. 이루수 백업인 김지찬. 김지찬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김지찬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뭐 발도 빠르고 그래서 대주자로 네네네. 활용할 수도 있고 뭐 대수비 또 우리 김주원 선수는 방망이 또 꽤 잘 치기 때문에 스위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김지찬도 외야도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김지찬도 예. 외야 볼 수 있고 강백호도 볼 수 있고 예. 강백호는 처음에 뭐 포수도 정한데 예, 뭐 아주 그냥 최악의 상황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김혜선도 외야수 가능하니까 그런 예. 것들을 내외야로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건 야수 부분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예, 근거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 김주원은 반드시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일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발탁된 다음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강화위원들 사이에서는 김주원이 주전도 가능하다. 올해 페이스만 보면은 박성환 선수가 지금 타격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김주원을 주전으로 써도 된다. 네. 이런 의견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표팀에 우리 코칭 스태프 합류하는 유지연 KBSN 해설위원이죠. 네네. 예, 통화를 해보니까 김주원 선수가 유격수로서 좀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고 일단 타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앞으로 뻗어나갈 그 폭이랄까요? 음. 그럼 뭐 실링? 아. 예,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혹시 예. 김주원 선수가 고등학교를 좋은 데 나갔어요. 고등학교? 네. 혹시 그 수원에 있는 학교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학연에 이렇게 얽매이는 스타일인 네. 것 같아요. 예? 아, 아주 불쾌하네요. 김주원 예. 화이팅. 네. 예. 아문장께서는 김주원 말고 이제 또 어떤 선수 주목하고 계세요? 문복용 선수가 아, 이번에 문복용. 3루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네. 뭐 이 선수 뭐 다른 것보다 최근에 제가 이제 떡아웃에 얘기를 하다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달 31일 날 서울에 그 경기 용보가 그렇죠, 그렇죠. 울려가지고 새벽에 막. 휴대폰 다 사이렌 막 울리고 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면서 못 들었대요. 그 근데 난리를. 예, 근데 멘탈 갑이다. 이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한 10시간씩 이제 잔다고 하는데 오 잠재력이 예, 되게 중요한데. 근데 프로야구 선수가 뭐 잠자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결과가 나와서 지금 예민해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3일만 안타 못 예, 치고 근데 완전 난리 문보경 나죠. 선수는 빨리 잊는다 그래요. 전날 결과를. 그래서 어떤 음. 멘탈이랑 뭐 심장 이런 거 기세 이런 게 국제대회에서 중요할 수 있는데 문보경 선수가 그런 거 보면은 한번 좀 일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LG 캘리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예. LG 우승해야 되는데 캘리 데리고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이 팬들 사이에서 있어요. 뭐 KC 켈리가 LG의 뭐 지난 4년간이죠 부동 에이스였고 아 그렇죠. 포스트 시즌에 캘리 나오면 이겼어요. 이제 5년 차예요. 근데 뭐 올해도 뭐 이렇게 드러난 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13경기에 네. 6승했어요. 6승 네. 3패. 그런데 평균 자책이 4.70이에요. 캘리답지 않은 숫자. 예, 근데 사실은 89년생이고요, 켈리가. 네. 그래서 언젠가는 위기가 오겠지 했는데 음. 그 상황이 혹시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의 시선이 꽤 있어요. 근데 네네. 지난 일요일에 네네. 대전 한화전에서 네. 1.2이닝 동안 안타 4개에 4사구를 무려 6개를 캘리가 원래 슬로 스타터라서 네, 뭐 맞습니다. 3월 말 4월 초에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 이제 6월 중순 넘어왔는데. 진짜 슬로우 스타터인 게 처음에 켈리가 저 LG에 합류했을 때 네. 스프링 캠프에서 공을 던지는데 네. 구속이 너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구단 사람들이 수근수근 큰일 분명히 났다. 다쳤다. 어. 이거 다시 정밀 검진 해봐라. 우리 다치지 않았으면 저렇게 안 예, 나온다. 소금호 같다. 그랬다는데 이 선수가 봄 되고 그 기온이 점점 올라오면 구속도 올라오고 제구도 엄청 좋았죠. 살아나면서 네. 본연의 모습을 찾는데 올해는 사실은 기온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많이 근데 없죠. 수위 자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이진 않고요. 음. 구속은 잘 나오는데 네네. 빠져나가는 게 정타가 많고 어. 켈리의 강점은 제구거든요. 그렇죠. 보드라인을 그렇죠.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왼손 타자를 가리지 않고 양쪽에 예. 잘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못 뛰는 단 하나의 이유는 구속이었어요. 맞아. 90마일 중반대를 던질 수 없는. 차명석 단장이 하필 또 미국 출장 가 있어요. 미국 출장에서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 아마 기국 막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 내년 시즌 용병 리스트업 한다고 꽤 장기 출장을 갔던 것 같아요. 네네. 6월 20일께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14일에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켈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혹시 이제 뭐 사실 내년 용병 리스트업 한 게 올해 후반기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미국으로. 그랬더니 미국 시간을 제가 좀 잘못 체크해가지고 초저녁인 줄 알았더니 좀 되게 늦은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네. 자다가 이제 받으시던데 켈리 얘기를 좀 꺼냈는데 네. 결론은 켈리 교체 없다. 뭐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켈리가 지금 뭐 예년보다 좋지는 않지만 지금 페이스는 15승 가까이로 갈 수 있는 흐름이고 늦여름 그리고 가을 가까워지면서 좋아지는 자기 걸 찾는 뭐 선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켈리 교체는 없다고 지금 일단은 못 박았습니다. 지금 LG 선발진 구성을 보면 가을에 어쨌건 믿고 맡길 선수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걸 따지면 확률은 켈리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켈리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솔직히 불안합니다. 지금 뭐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구단에서는 켈리에 대한 교체가 없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켈리를 교체해서 그보다 확실히 나은 투수를 데려올 수 있냐? 이럴 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야구의 문제점 포수도 없고 외야수도 없고 이런 데도 좀 살펴봤고요. 예. 광주 아시안 게임에서 역시 뭐 이정우가 잘해주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뭐 하면서 야구 유튜브에 EBS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또 알찬데 조금 이렇게 본연의 재미를 조금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TVN이나 이쪽 스타일을 가미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